안녕하세요. 메이븐 임병재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리드웍스 사용자 중심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업의 업무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업무 환경인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개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기업의 업무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산업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흐름으로 인해 우리는 현재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OECD 평균 국가들보다 연간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과로공화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과로공화국이 아닌 1과 3의 즉 워라밸이라고 하죠. 균형이 필요한 업무 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채용 축소나 감원, 그리고 생산 라인 자동화 같은 경영 환경을 악화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 개인과 기업의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기업 내 외부와의 효율적인 협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존 업무 환경을 혁신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겠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업무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다양한 솔루션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ERP나 문서 관리 시스템,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2D, 3D, CAD 프로그램, 그룹웨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각 업무 영역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그리고 그 솔루션들을 도입하였습니다. 각 프로그램들은 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즉 개별 시스템이라는 거죠. 데이터 연계나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IT팀에서는 비용적인 부분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 다른 포맷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비용적으로 당연히 귀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엔지니어링 업무 환경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각 영역에서는 최고의 효율로 회사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활용되지만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들은 상호 연계성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리소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업무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업무 방식은 업무 정보들을 다이렉트로 관련 담당자와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프로젝트가 다양해지고 결국에는 정보 교환 창구가 너무 많아집니다. 데이터의 소식과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가 없어져서 다시 보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시간적으로, 리소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업무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업무 방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통합된 협업 환경의 협업 공간이 되겠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관련 인원이 접속을 하고요.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즉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 내 외부에 디지털 협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 협업 인프라를 통해 모든 사용자들이 서로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업무의 접근성,
참여성, 협력성,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혁신성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소개해드릴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게 되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부분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구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본 정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합된 환경에서 서로 연결되고 장소와 시간, 그리고 장비에 상관없이 강력한 보안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업 환경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내에 IT 서버실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도 필요할 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플랫폼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어떤 이득이 당연히 발생되겠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강력한 보안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내의 소중한 문서를 사내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이 자사의 기밀 유출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기업 기밀 유출과 같은 문제는 기존의 업무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발생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사내 문서가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되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개인에 의해 정보가 소실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직 개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용적인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글로벌 IT 조사기관인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보안 시장의 성장세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 기업들은 사내에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력이나 리소스나 이런 부분을 쉽사리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략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아직은 준비가 덜 되긴 했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도입을 함으로써 보안 문제와 그리고 데이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훌륭한 대응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격리라든지 아니면은 단절을 요구합니다. 물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든 개인의 입장에서든 당장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와 같은 업무 방법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력한 온라인 협업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 제약을 없앨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사내에 도입되어 있다면 업무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까요? 자, 설계자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내 컴퓨터 필요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내 정보에 접근하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웹 기반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구동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랫폼 환경에서 담당자와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업무를 관련 외부 인력을 초대를 통해서 접속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혁신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인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익스펜스 웍스는 기본적으로 설계자들을 위한 설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설계 검증, PLM 서비스, 제조 관련 업무 및 기본적인 클라우드 협업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이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솔루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클라우드 플랫폼 협업 환경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구조해석 검증 솔루션인 시뮬리아웍스, 그리고 클라우드 PLM 서비스인 에노비아웍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각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 구성을 상위에 자리한 롤은 단계적으로 아래 롤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노비아웍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FW와 CSV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인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컬라보레이트 비즈니스 이노베이터와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기본 뼈대가 되는 컬라보레이티브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이하 IFW라고 할게요. IFW는 클라우드 협업 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아이디어 관리, 사내 파일 공유 기능과 비즈니스 협업 환경을 제공하죠. 자, 다음 장을 보게 되시면은 IFW 이용한 업무 환경 구성한 웹페이지인데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IFW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형태의 어떤 업무 환경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주요 기능들이 포함된 업무 환경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내 문서를 검색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협업 환경을 제공하죠.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요. 3D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PDF나 3D 파일과 같은 사내 문서를 미리 볼 수 있는 3D 프레이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자, 이 IFW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룹웨어나 사내 문서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및 웹 하드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클라우드 플랫폼은 컬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인데요. 이하 CSV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클라우드 PLM 기반의 데이터 관리 협업 도구로서 설계 데이터나 해석 데이터 혹은 기타 사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에 문제적인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수명 주기나 결제 프로세스, 업무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필수 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요 기능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B 기반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CAD 뷰어 없이도 웹상에서 3D 데이터의 구조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인력 리소스 및 업무 진척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결제 프로세스와 이슈 관리를 통해 제품 계열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화면 활용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현재 가장 진보된 클라우드 PLM 서비스인 에노비아웍스입니다. 여러분들도 PLM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PLM은 제품의 기획부터 단종까지 전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입의 당위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시간과 너무나도 비싼 구축 비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었죠. 하지만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 제공하는 에노비아웍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다소 시스템사의 PLM 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PLM 구축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특징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를 좀 더 향상시켜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죠. 그리고 여러 단계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롤 구성인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와
즉 솔리드웍스 CAD와 플랫폼을 통합시켜주는 디자인 포 솔리드웍스, 팀 단위의 프로젝트 계획 및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프로젝트 플래너,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재활용을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3D 프로덕트 아키텍터가 있으며 3D 데이터의 설계 승인과 같은 모든 변경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봄이나 혹은 엠봄이 구성이 가능한 프로덕트 릴리즈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노비아 웍스는 기존의 업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로서 사용되는 이메일, 전화, 메신저, 태스크 등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들을 플랫폼에 통합하면서 설계 데이터의 관리나 엔지니어링 체인지,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진보된 PLM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 제품은 고급 구조 해석 솔루션인 시뮬리아 웍스입니다. 자, 업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시뮬리아 웍스는 고급 비선형 솔버의 기준이자 비선형 접촉 해석, 충격 및 다중 접촉에서 세계적인 선두 프로그램인 시뮬리아의 아바커스 솔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시뮬리아 웍스의 주요한 롤 중 두 가지 중 하나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인데요. 기본적으로 강력한 비선형 해석 솔루션으로서 비선형 정적 구조 해석, 열 구조 연성 해석, 진동 및 자굴 연성 같은 다양한 문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메카니컬 엔지니어 롤이 또 있는데요. 이 롤 같은 경우는 충돌이나 고속 변형, 시계열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에 특화된 익스플리트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시뮬리아 웍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해석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이 해석 프로그램이 단순히 어떤 구조 검증의 솔루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업 도구의 하나로서 관련 부서와 인원들과 프로그램 없이도 쉽게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제품의 수정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성이 있다는 것이 기존 해석 툴과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3D 익스피리언스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이용해서 우선 솔루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기본적으로 롤 베이스드, 즉 역할 기반으로 제품을 기능을 분류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과 해당 기능의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러한 특징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상의 제품 제조 회사인 B사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업무 환경에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변경되었을 때의 장점과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B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B사는 약 40여 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장비 제조 회사인데요. 표준 모델에서 파생되는 일부 파트만 다시 설계하는 파생 모델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외부 미팅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고객의 요구에 빠른 기술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계팀의 경우에는 파생 모델 생성 시 발생하는 데이터의 중복과 참조 끊김 문제, 그리고 협업 문제, 최신 버전 관리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산에 넘어갔을 때 일정 차질이 빈벌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도입되면 아래와 같이 업무 프로세스가 가능해지는데요. 영업에서부터 설계팀 그리고 생산팀까지 이루어지는 설계 프로세스 혹은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B사의 영업사원의 입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부장은 자사의 주요 고객들과의 미팅을 통해 수주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고객과의 미팅 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기술적 문의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가지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팅에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리 사내 담당자인 기술팀장인 이 팀장을 초대해서 고객과의 미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동상을 보시면은 김 부장이 사내 대시보드에 접속을 합니다. 우선 사내에서 공지된 주요 이슈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에 두기에 대한 내용이 공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메일과 일정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크게 사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업무의 롤에 따른 추가적인 개인 롤을 구성할 수 있는 대시보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드라이브와 플레이를 통해 기존 사내 공유 문서를 최신 버전으로 항상 유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페이지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업무 일지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사내 그룹웨어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개인 업무 대시보드 공간으로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회의에 필요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을 제어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고객이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혹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위키 페이지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관련된 인원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 팀장과 그리고 설계 쪽 인원인 임과장을 함께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인원이 회의 준비가 끝났고요. 우선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을 3D 프로그램이나 전용 뷰어가 없이도 바로 접속해서 플랫폼 내에서 확인하는 기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객과의 미팅에 무거운 노트북이나 혹은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먼저 보이겠죠. 그리고 모델을 분석을 통해서 단면도 나뉘면 분해도 그리고 치수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회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의를 먼저 진행하기 전에 우선 먼저 내가 지금 나에게 부여된 업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게 되시면 업무 진행 중인 업무가 있고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업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연된 업무가 벌써 3개나 있네요. 이걸 보면서 김 부장님은 좀 더 열심히 일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객과의 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존에 유압 시기안이 좀 더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요청을 했는데요, 고객이. 이러한 요청 사항을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와 함께 성명을 함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블로그 기능을 통해서 고객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먼저 답변을 받기 전에 회의에 해당하는 회의록도 함께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들어왔네요. 자, 이 팀장님이 추가로 개발 중인 배터리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미지와 함께 스펙사항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스펙사항을 함께 검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좀 더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회의를 실시간 기술적 대응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주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 부장과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수주를 받은 걸 확인한 이 팀장이 관련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은 보통 스탠다드 모델을 이용한 파생 모델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기존엔 데이터에 참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플랫폼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존에 우선 플랫폼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일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일정에는 당연히 인원을 초대를 해야겠죠. 우선 먼저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에는 주요한 일정과 프로젝트 그리고 작업에 대한 부분을 각각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스펙을 먼저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먼저 생성하도록 하고요. 기간은 한 5일 정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설계 인원인 이 승철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업무를 부여하게 되시면 관련된 업무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이 메일로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승철이라는 사람은 이 설계 업무가 나한테 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 업무가 끝나고 다음 업무가 시작되는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종속 관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속의 위치와 관계도를 정의할 수가 있죠.
자, 워크플로우 생성이 완료가 되면 디자인 리뷰와 같은 중요 시점도 생성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어떤 디자인 리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종속 관계를 이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를 통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디자인이 끝나면 디자인 리뷰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생성을 했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중요 시점도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신급대 완료가 되면 기존에 리소스 관리를 할 수 있게 북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사내 서버에 클라우드 서버에 기존에 사용하던 폴더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D 데이터의 신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술 문서나 이미지들이 필요한 마케팅 문서와 같은 부분을 폴더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파생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3D 프로그램을 열지 않고 표준 모델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덕트 스트럭처 에디터를 실행하여 표준 모델에서 추가된 파트의 모델이 변경된 파생 모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유압 장비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제를 이용을 해서 4240이 아닌 4245 속성을 한번 설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대치를 진행하고요. 하부에 있는 파트들은 그대로 참조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의 파트들은 4245 모델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고 재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유압 모델, 즉 변경된 모델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복제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요. 한번 4245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이름을 보게 되시면은 4240이 아니라 4245 어셈블리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파트들은 계정이 그대로 기존 파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구조를 제가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리드웍스 파일이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 있는 어셈블리를 폴더를 바로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모델링이 있는 건 아니고요. 폴더 구조만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북마크에 필요한 스펙 사항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압 기존의 데이터를 넣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고 되시면 사내에서 설계 업무를 맡고 있는 임 과장한테 메일이 가겠죠. 자, 메일을 통해 이 팀장이 신규 프로젝트의 태스크를 부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 업무를 진행했죠. 자, 플랫폼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솔리드웍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PL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은 설계와 관련된 개인 대시보드에 접속한 임 과장은 3D CAD인 솔리드웍스를 열어서 PLM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신규 생성된 모델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4242의 모델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오픈을 해봤는데요. 기존 유압식 모델에서 성능과 휴대성을 올리는 배터리 장착 부품을 설계를 한번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고 각 부품을 한번 대치를 통해서 신규 생성된 프로젝트의 기존 어셈블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설계 제품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모듈을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셈블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내 서버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마크에 어떤 폴더 위치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누구든지 어떤 파일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당연히 타 인원이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변경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데이터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 지금 결제 라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설계 승인 요청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이것을 체인지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팀장에게 설계 승인 요청을 내가 업무가 완료되었다라고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자, 당신은 3일 만에 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 기한자는 임 과장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선정되도록, 즉 승인자가 될 수 있도록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승인자와 그리고 검토자를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참조 인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승인이 완료되면은 타 인원도 혹은 생산부 인원도 이 검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결제 라인을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택된 부분은 결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화면에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최종 승인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인 요청을 한 다음에 변경된 파트만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을 체인징 액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즈라고 해가지고 동결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이 팀장은 설계가 진행 중인 신규 파생 프로젝트의 생산 부서에서 기존 이슈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즉, 제품 사용 시 제품의 암 부분에 변형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배터리로 바뀌면서 스펙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 쪽에 해석 검증할 수 있는 인원에게 스펙 상향의 조정에 따른 구조적 검토를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3D 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 두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스펙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이 마크업을 통해서 해석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첨부를 해서 태스크에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석 담당자가 한 번 더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럴 필요 없이 정확하게 해석의 목적을 이해하고 특정 부분을 해석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팀장이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요거까지 확인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업무를 받은 해석 담당자인 관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부의 관과장은 이 팀장으로부터 업무가 할당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관련 내용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해석 관련 대시보드를 열어서 구조 해석 솔루션을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에 연동되어 있는 해석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관련 파일을 검색하고 자동으로 해석 데이터로 변환해서 구조적 안전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떤 해석 프로그램 중에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롤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재질을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서스304 재질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같은 경우는 기존의 4면체라든지 혹은 6면체와 같은 고급 메쉬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빨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석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롤을 수행한 다음에 여기에 기존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처럼 굉장히 쉬운 장점이 부분이 있는데요. 쉬운 UI 구성을 통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해석 과정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배울 수가 있고 좀 더 편하게 해석 수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암 구조의 구속 조건과 그리고 실제 적용 시에 적용되는 하중 조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30MPa라고 하는 하중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조건이 완료가 되면 실행할 수 있게 시뮬레이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실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결과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각각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석이 완료가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변이값이나 응력값을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문제적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된 결과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 내에서 중요한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플랫폼 내에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북마크로 저장된 관련된 내용은 대시보드에서 3D 프로그램 혹은 해석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바로 공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해석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영상을 캡처하는 수고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공유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즉 암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석 부서의 관과장으로부터 기존 모델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이 팀장은 체인징 액션을 통해서 대시보드 탭에서 관련된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추가된 4245 모델의 변경 승인 작업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신규 파생 프로젝트의 설계 품목들이 릴리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프로브드 승인을 하게 되면 관련된 문서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릴리즈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릴리즈 내용은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릴리즈된 신규 파생 모델은 생산 부서에서 엠봄이나 혹은 구성 부품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부서에서의 황 부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생성된 파트를 열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엔지니어링 릴리즈를 이용을 해서 추가된 파트에 대한 엠봄 구성과 형태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파트 넘버와 오일과 같은 생산 시 필요한 신규 부품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솔리드웍스에서 제한사항이었던 이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엠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당연히 부품의 수량도 수정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업에서부터 설계 그리고 생산 부서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와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이용한 워크플로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좀 더 협업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영역과 각 롤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존 솔리드웍스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PLM 서비스 및 사내 매니지까지 모든 영역을 연속성 있게 연결을 통해 기존 업무 환경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업무 방향인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는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플랫폼이나 에노비아 웍스, 시뮬리아 웍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